자, 이어서 김경호 변호사는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중요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화로 바로 연결을 해 보죠. 김경호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박정호 기자입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달 28일 윤석열, 김건희 공동 피고 위자료 청구인단 모집하는 우리 변호사님 인터뷰했었는데 네. 3주가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동안 몇 명이 모였고 이번 소송의 의미를 한번 좀 알아보고 싶은데 일단은 네. 변호사님 요즘에 좀 바쁘시죠? 근황이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군 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최근에 김영석 해임 촉구 그리고 김영석. 또 뭐 몇 명 고발장 네. 그리고 오늘 김영석이 민족 자존심을 계속 짓밟고 있어서 그 광복회 회원들 독립구 후손들을 모아서 네. 위자료 청구를 오늘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예, 한 번 새로운 선정 소송. 당사자 소송을 경험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런 준비가 쉽습니다. 오늘 공지 올렸습니다. 김영석을 상대로 오, 그래요? 금융치료. 네. 금융치료, 김영석 금융치료.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 같아요. 네, 다만 이거는 이제 예. 그 광복회 회원분들, 그다음에 독립군 후손분들이 아마 일단, 당사자 접촉이 좀 그렇겠네요. 제한될 겁니다. 네. 하지만은 좀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꼭 이분 필요하다. 재산 가압류해야 됩니다. 김영석 재산 네, 가압류해야 가압류해서 된다. 못 쓰게 해버려야 됩니다. 그렇네요. 사실 이 8.15 우리가 이 광복 80주년을 맞으면서 기쁨을 느끼고 또 우리 민족 자존심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김영석 관장의 이 발언 이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뭐라 해야 돼 모욕적이었거든요. 모욕적이었죠. 네. 우리 세계적인 K 민주주의에 이날 광복절 때 행동으로 모욕을 준 사람은 안철수, 말로 모욕을 준 사람은 김영석. 네. 반드시 응징해야 됩니다. 이 둘은. 꼭 응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또 행동에 나서셨고요. 저희가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인가요? 예, 유튜브를 통해서 그 링크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취지 네. 제가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댓글 통해서도 우리 김경호 변호사 잘한다. 이런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하고 계십니다. 응원하고 계시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윤석열, 김건희 상대로 1인당 10만 원 위자료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또 제기하셨는데 어제 소장도 접수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사건 네. 번호 부여받았습니다. 2025 가소 340938. 번호가 나왔군요. 그래서 바로 네. 준비 서면 오늘 하나 넣었고 예. 더 중요한 건 김건희의 아크로비스타 주소를 알았습니다. 패친을 통해서. 네. 오늘 가압류 그렇군요. 신청서 바로 넣을 겁니다. 가압류 신청도 바로 넣는다. 그렇습니다. 이번 소송의 의미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먼저 그 윤석열 사면된 대통령을 상대로 네. 소위 말해서 금융치료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먼저 의미가 있는데 이미 대법원 판결은 있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네. 2018-212-610으로 공무원이 주권자 국민에게 손해를 가했다. 네. 그러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건 기본이고 그 공무원도 고의 중과실이면 너도 직접 책임을 져라. 이 판결이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통령 네. 사면된 전 대통령에게 우리 헌정사상 처음 적용된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데 네. 여기에 더 나가서 김건희가 그렇죠. 가만히 살펴보니 예. 이 위법한 어이없는 국가 안위가 아닌 이 어이없는 비상 계엄을 왜 선포했는가 봤더니 바로 김건희 리스크, 김건희 특검을 막으려고 그렇게 했다더라. 황금폰, 김태균의 황금폰을 막으려고 했다더라. 그리고 예. 실제 디어폰 사용하면서 진두지를 했다. 노상원하고 통화를 했고 조태용하고도 통화를 했고 네. 그래서 바로 뒤에서 윤석열을 앞에 세워놓고 그리고 실질적 최종 책임에 바로 방점이 김건희에게 있지 않냐. 이것은 바로 세계사적인 대통령에 대한 개인 책임은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 배후자까지 이것은 바로 K민주주의의 고양된 우리 민주 시민들의 역량에서 가능한 겁니다. 야, 정말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의미가 큰
소송을 지금 제기를 하셨는데 몇 분이나 함께 하십니까 지금 시민분들께서 몇 8월 분이나 17일 예. 자정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바로 선정자 12,224명 네. 플러스 선정 당사자 1명 총 12,225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하루 정도 지났습니다. 네. 5,000명 이상이 지났습니다. 5,000명 이상이 지금 증가했습니다. 그래요. 관심이 많으시네요 우리 국민들께서. 아 이거 정말 깜짝 꼭 해야겠다. 놀랐습니다. 오, 야 그러면은 17,000. 이거 2만 명까지 뭐 갔던 그런 숫자이기도 한데 그만큼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 김건희 정말 내가 이제 배상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번에 친위 구테타의 성격인데 예. 어떻게 정권을 가진 사람이 구테타를 합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뿌려놓은 곳곳에 그 썩어빠진 고위 공직자들이 네. 법치주의를 행하지 않고 즉 국민의 주권자 국민의 명령대로 행정을 하지 않고 오로지 윤석열과 김건희의 눈치를 보면서 왜곡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 그걸 떠나서 우리 고향된 민주시민의 자존감을 얼마나 무너뜨렸습니까? 네. 그것의 반작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네요. 자, 이 김건희가 이제 계엄의 직접적 동기다, 적극적 가담자다. 그래서 김건희도 배상해라,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김건희 뭐 특검 조사를 어제도 받으러 왔고 내일도 이제 받으러 오라고 특검이 얘기하고 있고 뭐 2번은 받았는데 모른다, 뭐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이 특검의 소환 조사 모습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헌법적 측면에서는 자기 무죄 거부 특권이라고 내가 말을 하면 할수록 내 죄가 늘어나면 네. 거부할 수 있는 게 특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술 거부하고 있는 것은 예. 헌법상의 권리이긴 하나 다만 진술 거부하는 것은 너의 특권이나 네. 법정에서 불리합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그렇게 형량이 지워질 겁니다. 그래요. 근데 네. 일각에서는 김건희가 이렇게 진술 거부, 그러니까 특검 조사에는 응하면서 입을 닫고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 나는 윤석열과 뭐 상관없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그 전략을 세워서 뭐 공공관계에서 벗어나고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한 그런 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략이 먹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전략을 써야 네. 지금 우리 소송에서도 벗어날 수 있죠. 공동피고에서. 지금 그렇네. 윤석열의 책임은 확정적이고 거기에 그 다 뒤집어씌우고. 책임이 확장되는 거거든요. 확장. 확장이 되는데 왜 확장이 되느냐. 동기가 바로 김건희 때문이다. 그리고 공모했다. 같이 실행했다. 뭐 이런 건데 이걸 선을 그어놔야 그래야 무기 진역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이 공동피고 아크로비스타 지킬 수 있을 것이고 일단은 전략을 그렇게 세워는 놔야겠으나 이미 주변 사람들이 그 보십시오. 목걸이 갖다 주는 거 구속영장 실질심사하는 날 이미 주변 사람들이 다 돌아섰다. 그게 사람의 인심이다. 그렇네요. 아무리 김건희가 이렇게 발버둥 치고 뭐 전략을 세워봤자 이미 주변 사람들 입이 다 열리고 다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네요. 그걸 봐야겠네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구속당하고 그 사람들도 공동으로 그렇죠. 책임을 지는데 누가 역사상 그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장세동이가 그랬다나 뭐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 이번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데 다시 소송 얘기로 좀 돌아와서 보면 이번 소송에서 선정 당사자 방식을 채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당사자별로 당사자 소송이 당사자 원고 피고 당사자별로 그 인지 때도 내야 되고 비용 그다음에 송달료 특히 송달료가 중요합니다. 송달료를 내야 됩니다. 지금 소액 사건으로 10만 원이지만 그 송달료 규칙에 따르면 그 대략 5,500원씩 원고 피고 1회에 2번 해서 10번 예납을 하면 한 11만 원을 예납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 소송을 목표로 하면 11억을 예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선행 소송은 매우 우리 헌정사상
의미가 있었습니다. 105명 소송, 104명 소송. 그러나 그것은 금전적으로 보면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저는 10,00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런데 바로 네. 민사소송법 53조에 선정 당사자 한 명으로 한다. 당사자를. 그러니까는 그 한 사람만 비용을 내면 되는 거죠. 예. 나머지는 선정자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망설이실 분도 있을 것 같고 귀찮아서 뭐 그렇게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그렇죠. 당사자만. 해외에 계신 분들, 네. 그다음에 미성년자, 예. 그다음에 공무원 다 선정자로 들어가면 됩니다. 거기에 직업 안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간편하게 이제 비용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식.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이론적으로는 네. 이 선정자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나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뭐 이런 거 확인서가 필요했는데 이론적으로는. 네. 그런데 최근에 법원의 실무를 담당하는 분이 실무적으로는 그거 확인 안 한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 제가 끙끙 앓다가 예. 그거 맞추면서 끙끙 앓다가 네. 일단 집어넣자. 이 소송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지금 피해자다라고 지금 그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으니까 네. 한번 넣어보자 하고 한꺼번에 넣은 겁니다. 일단 받아줬습니다. 일단은 어제. 받아줬다. 받아줬습니다. 어제. 예,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는데, 받아줬습니다. 예, 이제 핵심은 뭐 정신적 피해,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느냐, 뭐 이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그 헌정사의 중요한 이정표를 남겼습니다. 네. 그 판결이 바로 2024 가소 120-790 윤석열 판결인데 거기서 어떻게 봤냐면 원래 위자료라는 것은 정신적 손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네. 심리적으로 입증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원래는 원칙은. 그런데 위법하게 비상계엄을 윤석열이 선포를 했고 네. 그다음에 노상원 수첩을 통해서 500여 명의 언론인, 법조인, 정치인 이렇게 그리고 순차적으로 국민들을 살상 수고하려고 했다. 네. 이거 딱 전두환이가 비상계엄 선포하고 위법으로 그리고 광주 민주화운동 학살하고 이거하고 대자뷰 따라서 고양된 민주 시민들의 이 자존감으로 봐서는 네. 경험칙상 명백하다. 이거는 뭔 심리적으로 뭘 입증을 하고 의학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 판사님 대단하신 겁니다. 그런 판단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이거를 어느 일개 판사가 다시 뒤집는다? 야, 이거 입증해야 돼. 너 심리적으로 얼마나 그 손해봤는지 그거 너 입증해라고 그렇게 판결을 한다? 한번 해보시라고 하세요. 어떤 판사가 할지. 어떤 판사가 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그렇죠. 있다. 자, 근데 윤석열 아까 뭐 다시 돌아와 보면 윤석열이지만 김건희가 이렇게 그러니까 손해배상 당사자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제 입증해 나갈지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변호사님은 자신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일단 그 특검이 김건희 특검 보조적으로 내란 특검이 지금 김건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16가지 잘 잡았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하죠. 근데 지금 보니까 30일 두 번 정도 뭐 연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은 김건희의 이 사건에서의 법적 지위는 윤석열 위에서 조종했다. 그리고 모든 국정을 농락했다. 그리고 어떻게 대한민국 공무원 자리를 돈을 받으면서 애국가를 부르는데 돈을 받으면서 정말 이런 부정축제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이거 정말 양파 껍질 벗기듯이 다 벗겨야 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세계에서 주목하는 그런 사건이 될 것 같아요. 소송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건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저희 댓글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참여하느냐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이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간단한 방법은 네이버에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인자에서 변자 빼면 됩니다. 호인. 호인, 변자 빼고 호인.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 팝업창에 있습니다. 예. 거기서 설명대로 하시면 되고요. 별도의 우리 그 업무폰 중에 이 소송을 위한 전용 폰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요? 010 3922 9020. 9020. 예, 그쪽으로 뭐 문자나 예. 가장 좋은 카톡을 한번 주시면 네. 저하고 연결돼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댓글창에 김경호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댓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AI 변호사라는 또 별명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과분합니다. 예. 그만큼 정확하다. 그만큼 믿을만하다. 그만큼 잘하고 있다. 이런 의견을 계속 주고 계세요. 참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고 변호사님의 행동 또 오늘 독립기념관장의 또 이 소송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또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도저히 두눈 뜨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너무 화가 나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오늘 이거 해야겠다. 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국민들께서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실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이 법률사무소 호인 여기 들어가고 아까 언급한 전화번호 연락 주시면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그렇습니다. 한번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하게 되실지 저희가 또 다음에 변호사님 시간 되실 때 통화나 아니면 출연을 통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고 소송 상황 짚어보도록 하고요. 변호사님 바쁘시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승리의 역사를 네. 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손에게 전해줘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이 썩어빠진 고위공직자들의 네. 미래 권력에 너뿐만 아니고 너를 움직이는 배우자까지 반드시 금융치료를 한다라는 선례를 남겨서 네. 우리 공직자 사회가 부정부패로부터 이제는 네.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우리 민주시민의 이 고양된 민주의식만큼이나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도 댓글 보니까 빈매님께서 김경호 변호사님은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존경합니다. 또 사람님이 감사해요 너무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달고 계시네요.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호 변호사와 전화 연결해서 소송 상황 말씀을 들어봤습니다.